살림의 가치를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누리는 숲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번에 제가 25년 올간 지방자치에서 지방정부로 넘어가서 QR코드 매거진을 만든 거가 4년 됐습니다. 축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방정부 발간한 지 4년이 벌써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중앙정부로서는 특히 산청은 지방정부하고 뗄 수 없는 그 정책적인 협력의 파트너인데, 지방정부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또 정책적인 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다뤄줘서 우리 굉장히 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자료로 저희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국민이 누려야 하는 살림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내셨더라고요. 살림의 정책을 다루는데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이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제일 쉽게 얘기하면 살림의 가치를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돼요. 국민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하고 임업인들이 경제적인 자산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거, 이게 누구나 누리는 숲입니다. 이미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다 SFM, 지속가능한 살림관리라는 이런 개념을 다 차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쉽게 이제 풀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림의 이런 그 중요성이 있는데 경영 구조가 그러려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가지고 있는데 경영하기나 관리하기가 힘들면 위탁을 하면은 이 은행에서 이 산을 경영하고 싶은 사람을 구해서 임대를 해주거나 주식거래처럼 내놓는 분하고 필요하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살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게 산지은행입니다. 산지은행. 네.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영동 부산물 폐쇄 사업이. 이게 뭐예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 가을에서부터 봄 사이에 수확하지 않은 나머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요. 모아가지고 이렇게 태우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과정에서 그 불티가 산에 날라가지고 산불로, 그게 영농 부산물 소각이라는 행동입니다. 그런 거를 태우지 않고 파쇄를 해서 논밭에다가 뿌려줍시다. 그래서 작년 봄철에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피해를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에. 2025년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 사업이 있으면 정보를 좀 주시죠. 산림청 예산이 한 1년에 2조 8천억 원 가까이 돼요. 그중에 절반 이상 정도가 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이 돼요. 지역 소멸과 관련된 대응 관련된 중요한 자원이고, 대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귀촌이나 산촌으로 돌아오실 때 되게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장들이 살림이나 특히 정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할 때 3달 동안 1000만 명이 방문하시대요. 근데 숲이나 정원을 테마로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트랙티브가 없거든요. 근데 이 지자체장들이 이제 그걸 이제 인식을 많이 하셔서 요즘은 살림 분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이 기회 단체장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찍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입니다. 살림이라는 게 지구 기후온난화,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부터 개인의 건강, 또 임업인들의 소득에 있는 문제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장님들께서 살림이나 정원이나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좋은 숲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지구 단위에서부터 개인 단위까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짧은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니까 한번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정 임산물이 인기더라고요.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브랜드를 개발하는 거예요. 숲에서 나오는 음식, 숲푸드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품질 관리라든지 또 유통이 잘 되게 한다든지 또 수급이 적절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 총 묶어서 저희들이 그것도 2월 중에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2,500만이 되는데 국민에게 숲을 즐길 방법은 뭐가 있나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숲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데, 누구나 들어가서 누구나 뭐 밤을 줍는다든지 산약초를 캔다든지 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주인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갈등 요소를 다 좀 해소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전 지불제 같은 형태의 어떤 비용을 좀 드린다든지,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요소들을 잘 해소를 해주면 2,500만 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025년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는 숲, 건강한 숲과 국민을 위해 뛰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면적 비율이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4번째로 산림 면적 비율이 높은 편이고, 대신 산림으로부터 얻는 혜택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정책적인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도시민이나 임업인, 지역 주민이나 농사촌에 계시는 분들, 또 선세대나 후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치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산림 정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2025년은 굉장히 국가가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혼란스러울 때 기회도 만들어야 되고 뭔가 시너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저는 국민을 위해서 산림청은 좀 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이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산림부의 부처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